여러분, 2024년에 이 세 가지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올해 2024년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투자가 세 가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투자는 올해는 꼭 하지 말고 보류해야 됩니다. 어떤 투자냐면은 첫 번째로는 오피스텔 투자입니다. 우리가 오피스텔을 사서 월세를 받는다? 굉장히 좋죠. 한 1억 5천짜리 오피스텔을 사서 월세를 60만원, 70만원 받는다?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월세가 공실이 없이 쭉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요. 중간에 한두 달이라도 비게 되면은 내가 처음에 오피스텔을 살 때 계산했던 수익률과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률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죠. 그러면 1년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줘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유지 보수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실제 월세를 100%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승하는 상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상승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마곡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여기는 좀 특수한 지역이에요. 마곡에 보면은 옆에 이제 공항이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승무원이나 항공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취직이 되면은 일단 살 곳이 없으니까 오피스텔을 근처에 얻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오피스텔 월세가 60만원이든 65만원이든 70만원이든 일단 몇 달 살고 한 1, 2년 살고 내가 돈을 모아서 갈 거기 때문에 그냥 큰 돈을 주고 들어와요, 월세를. 그러다 보면 이제 월세 가격이 높으니까 이제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가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한 상권을 제외하고는 실제 오피스텔 가격은 잘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산이 올라가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곳은 자산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거죠. 두 번째는 바로 빌라 투자입니다. 빌라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자면은, 서울 같은 데 기준으로 보자면은 50%의 주거 비율을 담당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문제가 터져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빌라 전세 사기가 곳곳에서 많이 터졌죠. 근래에도 800억짜리 뭐가 하나 또 터졌는데 이렇게 전세 사기가 터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빌라에 전세로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빌라는 전세를 바탕으로 깔고 있는 상품입니다. 빌라에 월세를 사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빌라에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전세가 받쳐지고 매매가도 올라가는 건데, 사람들이 전세 사기가 유행이다 보니까 빌라 전세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죠. 또는 월세로 간다거나, 월세로 가게 되면 월세를 상당 부분 높이 올려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하다못해 구축 오래된 아파트라도 가자, 빌라 사기가 위험하다 이러면서 오래된 아파트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지금 빌라의 전세가 굉장히 힘들죠. 빌라의 전세가 힘들다는 뜻은 매매가가 올라가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빌라 전세 사기가 굉장히 또 다시 한번 유행을 할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빌라에 투자하는 것을 조금 피해야 되는 시기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세 번째는 바로 상가 투자입니다. 2024년 경제가 작년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제가 어렵다는 뜻은 자영업자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자영업자가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죠. 장사가 잘 안 되는 이면에는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소비를 왜 못할까요? 바로 집 가격이 비싸졌고 대출금이 이자가 높아졌기 때문에 지갑이 자연스럽게 닫히는 겁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게 편의점 도시락이 다시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밖에서 밥 한 끼 사 먹는 것조차도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됐잖아요. 예전에는 밥 한 끼 사 먹는데 5,000원 넘으면 비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밥 한 끼 사 먹으려면 8,000원, 만원, 12,000원 이런 수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사 먹으면은 거의 점심값만 몇십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삼시세끼를 밖에서 먹게 되면은 밥값만 1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줄일까요? 바로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소비를 줄이면은 그 줄은 소비가 자영업자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는 거고요.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보면은 상가에 공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진 상가는 괜찮지만 옆에 상가가 공실이 발생하게 되면 이 공실 상가는 가격을 낮추게 되겠죠, 월세를. 그러면 주변에 월세가 낮으면 내 여기 있는 세입자가 뭐예요, 저기 월세가 낮은데요, 우리도 월세 좀 낮춰주세요. 안 낮춰주면 저도 다른 데 갈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월세를 낮춰주거나 또는 빈 상가의 공시를 가지게 돼서 손해를 보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게 시절이 좋을 때는 다 뭐 괜찮은 투자 상품이었습니다. 2019년도, 뭐 20년도 이럴 때는 괜찮았어요. 그럴 때는 저도 뭐 빌라에 뭐 재개발 들어가는 지역들, 그런 곳들은 투자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2, 3년이 지난 2024년에는 그런 투자가 조금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다. 항상 상황을 좀 우리가 주시하고 그 상황에 맞게 투자해 나가는 게 좋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다면은 한번 차근차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공부해 보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항상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